만약 여러분이 다치신 이유가 아파트의 관리 소홀 때문이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복도 바닥에 물이 몇 시간째 방치되어 있었다거나 깨진 계단이나 보도블럭을 바로 수리하지 않아서 걸려 넘어졌다거나 하는 경우들 말이죠. 만약 이런 경우라면 그냥 넘어가시면 정말 큰 손해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경우도 보상이 돼 싶은 아파트 사고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손해배상까지 복잡한 용어는 싹 빼고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대체 어떻게 아파트에서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어려운 용어 다 빼고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파트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파트도 보험을 가입합니다. 아파트 시설 안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시설에 대한 관리 미흡이라든지 아파트 시설 내에 하자로 내가 다쳤을 때에는 아파트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내고 있는 관리비를 통해서 이 보험도 가입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물이나 관리상 하자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된 경우 당연한 권리로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다양하거든요. 겨울에 제설 작업 되지 않은 도로 같은 곳을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골절됐을 때, 비 오는 날 복도 같은데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거 안 깔아 놓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낡고 부서진 놀이터에서 다쳤을 때, 지하주차장도 얼마든지 미끄러울 수 있는 장소예요. 지하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거나 혹은 인도나 도로가 파손되어 있고 거기에 발이 걸려 넘어진다거나,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사고가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 측에서 정당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공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보험 접수해달라고 하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니 본인 부주의로 넘어진 건데 왜 그걸 우리한테 보상해달라고 하시나요? 라고 되물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미끄럽지 않았다거나 파손이 없었다거나 하면 다칠 일은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과실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정당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아파트 시설물이나 관리상의 하자 때문에 내가 다쳤다면 이건 무조건 기억을 해주세요. CCTV가 안 찍고 있는 장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핸드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내가 넘어진 보도블록의 파손 부위 사진이라든지 물기라든지 빙판길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을 남겨놓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CCTV까지도 확보해 놓으시면 가장 베스트고요. 그리고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다 치료받고 관리사무실에 얘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다친 직후 최대한 빠르게 관리사무실에 내가 여기서 뭐 때문에 다쳤다라는 걸 꼭 통보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 목격자분 연락처도 꼭 받아두시고요. 이런 증거를 남기는 행동 필수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리사무실에 바로 통보하시고 바로 보험 접수해달라고 요청 꼭 해주셔야 돼요.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그냥 우리 측에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험 접수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우리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이 어디인지 정도는 파악을 해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치료받으시고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 정도는 꼭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면서 굳이 아파트 보험에서 또 보상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실비 가입했으니까 실비로 치료비 받고 골절됐으면 골절 진단비 받고 수술했으면 상해 수술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실비도 청구할 수 있고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다 받을 수 있는 거 맞아요. 받으셔야죠, 그런 것도.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안 하실 수 있게 제가 처리했던 사건 몇 가지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아파트 복도에서 물기 밟고 넘어지신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 어머님이 척추골절이 되셨거든요. 그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보험 접수해달라고 해서 보험 접수까지 해놓은 상태셨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조사 나와서 어머님께 최종적으로 제안한 합의금이 700만 원이었어요. 너무 적다고 판단을 하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고 제가 사건을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3천만 원 지급받으셨거든요. 생각보다 금액들이 크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 하나 또 설명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심지어 다른 손해사정사까지 쓰셔서 진행했던 사건이에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내렸는데 밤이었어요. 어두우니까 잘 안 보였겠죠. 배수로가 있고
보도블록이 있는데 보도블록이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한 5cm 정도 되는 단차가 생겨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발이 걸려 넘어지신 거죠. 그 장소에는 CCTV도 없었고 다만 다행인 건 그분은 그래도 좀 재빠르게 관리사무소에 알리셨던 상황이셨고요. 그래서 그분은 발목 인대가 파열되셔서 수술까지 시행하셨고 손해사정사를 써서 진행을 했으나 아파트 측에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서 보상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저를 찾아주셨고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서 손해사정서를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그분은 1,500만 원 정도 지급받으셨거든요. 이렇게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고 만약 내 소득이 높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액수가 훨씬 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측에서 그리고 보험사 측에서 안 된다고 했더라도 그게 정말 안 되는 건지는 이렇게 따져보셔야 돼요. 면책 받았던 사건도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내가 다쳤다면 꼭 아파트 보험을 접수해서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있지는 않은지 따져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크게 다치신 분들은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도 후유장애 보험금이라든지 크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까지 함께 청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아파트 시설물 때문에 그리고 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다쳤다면 그냥 내 실수로 넘어진 거지 하고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꼭 아파트가 가입한 보험에 접수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사고 직후에 증거 확보하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관리사무소 측에 내가 여기서 뭐 때문에 다쳤다는 거 빠르게 알리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금액을 보상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상책임보험 꼭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확실한 보상 정보 확보해 가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